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9년 11차 양산을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는 1300여 문에 달하는 K9 자주포가 실전 배치된 것인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존 K9을 K9A1으로 전량 교체하고 동시에 K9A2로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K9A1은 기존의 도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던 사격 통제 장치의 개량과 위치 확인 장치와 조종수 야간 전망경 및 후방 카메라를 추가 장착하고 보조동력 장치를 탑재한 버전으로 기존 계획보다 1년 빠른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중인데요. K9A1의 실전 배치와 동시에 K9A2 개량에 관한 연구에도 바로 착수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여전히 출중한 성능이지만 개발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고 주변 기술 선진국들은 보다 발전된 무인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서서히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연평도 포격을 겪으며 북한의 갱복 후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제압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자동화 화포 기술을 확보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고반응 원격 자동화 화포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9A2는 위치 확인, 재원 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신관 장입과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구성되며 현재 3분간 최대 발사 속도 6발에서 8발을 10발에서 12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2020년대 중반부터 늦어도 2020년대 말까지 전량 K9A2로 개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K9A3로 개량까지 구상 중인데요. K9A3는 운용 병력이 필요 없이 원격 조종이 가능한 완전한 무인화를 진행하고 사거리 100km급의 초당 사정 활공탄도 같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소식이 대만 커뮤니티 사이트의 밀리터리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대만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무인 자주포를 개발한다고? 무인 전차 개발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건가? 무기를 개발하면 한국은 20년을 기다릴 수 있지만 대만은 2년도 못 참습니다. 대만과 차이점은 한국의 거대 재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산하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고 이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방산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힘과 자본이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군사 기술들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영역에 보급돼 검증 및 오류 수정을 거친 뒤 다시 군사 무기 개발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또 대만의 연구 개발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대만은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면 다시 회수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은 무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고 기술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발전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의 결의는 확고합니다. 무엇이든지 국산화해야 합니다. 무기 국산화를 위해서는 자본과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만의 시장은 작고 우리 군대는 천성적으로 외국 제품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이른바 국산 무기들이 실은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돈으로 기술이나 핵심 부품을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예를 들어 잠수함은 일부 주요 부품을 구매하면 국산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고급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80년대 말부터 M109의 라이센스 생산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존 계획이 마무리되고 차세대 무기 생산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국산 전차, 전투기, 군함도 세대 교체 중이고 지금 자주포도 그렇고요. 무인 포탑, 크루세이더의 목표 스펙일 텐데 20년 동안 연구 개발하고 2년 만에 두려운 문제가 쏟아져 나온다는 시나리오. 기계, 철강, 조선 자동차 등 한국의 중공업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고 이 산업들은 군사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년 전 연평도 포전에 K9이 투입됐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전력화가 안 됐었나?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의 선제 공격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서야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을 반격했을 당시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K9의 포탄이 전부 몇백 미터나 빗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탄착점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포신 자체는 충분히 정밀하다 할 수 있고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1차 대응이 지연됐고 목표에 명중시키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포병전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공격받고 곧바로 대응 사격해도 이미 상대는 도망가고 없습니다. 특히 연평도 전투에서는 30분 늦게 대응 사격했고 북한 방사포는 진작에 진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진지는 길가에 임시로 세워졌고 공격 후 잽싸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전에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사실 이라크에서 미국 포병의 대응도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연장 로켓을 발사해 적진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렸고 적들이 도망가더라도 통째로 날려버리면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주포에는 자체 레이더가 없습니다. 포병들은 적의 위치 정보를 전달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보여준 방식은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포는 포탄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도 당시에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응 속도에 관계없이 어차피 적이 도망가서 맞출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K9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9은 명목상 스펙은 상당히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평가가 좋은 게 아닐까요? 미국은 그동안 크루세이더 사용을 거부해왔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남북한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포병 전투 환경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발전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대만은 기술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싶은데 문제는 돈도 별로 없어요. K9은 명목상 스펙이 매우 뛰어납니다. K9은 인도랑 노르웨이 등 해외도 많은 양이 수출됐습니다.